개인회생기, 소방의 무장, 민수전 제1장. 소방의 용장 천하가 혼란에 빠진 시대, 황하 연안의 한 작은 고을에 위치한 소방서에는 충이지심, 쫑이지심을 품은 용맹한 장수 민수가 있었다. 그는 일찍이 화마, 호모와 싸우는 소방대에 투신하여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해낸 인물로 그 이름은 하북 일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민수는 화마와 싸우는 용맹한 장수였으나 그의 가슴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큰 근심이 있었으니 바로 점점 불어나는 채무의 산이었다. 옛적에 그의 부친이 병석에 누웠을 때 약값을 마련하고자 흔을 빌린 것이 화근이 되어 이자가 불어나 본전의 5배에 이르렀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소방서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의 전복이, 쥔복기가 울렸다. 화면에는 체납독 족장, 진압독 죽장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진실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전쟁이로구나. 제2장 방략, phong 료를 구하다. 그날 밤 민수는 책상 앞에 앉아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깊은 사고에 빠졌다. 개인회생, 꼴은 회성 이라는 글자를 바라보며 그는 옛 병법서에서 본 위기 속에서 살기를 찾는 계책을 떠올렸다. 손자병법에 이르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하였으니 나의 형세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선의 방책을 찾아야 하리라. 민수는 밤새도록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여러 계책을 세웠으나 한 가지 걱정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만약 이 일이 관부에 알려진다면 내 명예는 어찌 되는가? 제3장 지략가, 지려자. 지훈과의 만남 다음 날 소방서의 식당에서 민수는 옛 전우이자 지략에 능한 지훈을 만났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함께 화마와 싸워온 형제와 같은 사이였다. 지훈 형, 나에게 시급한 자문을 구하고자 하오. 내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쳤소. 민수는 자신의 처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의 말을 경청한 지훈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민수여, 그대의 상황은 바로 삼국지에서 조조가 적벽에서 대패한 후 화용도에서 피신한 것과 같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어. 지훈은 계속해서 말했다. 개인회생이란 천하를 버리고 일시 은둔하여 힘을 모았다가 다시 일어서는 방략이요. 소동파의 시에도 길이 막히면 우회하라는 구절이 있지 않소? 그대도 잠시 물러났다가 재기의 기회를 노려야 하오. 제4장 서류병법, 슈리빙파을 펼치다. 민수는 지훈의 조언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마치 전쟁을 준비하듯 철저히 준비했다. 그는 월급증명서, 재직증명서, 채무 목록 등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모아 서류병법의 진영을 갖추었다. 병법에 이르길 만전의 준비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하였으니 민수는 삼고초려, 삼구처로 하듯 법률 고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마침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마치 초나라 군대와 맞서기 전에 한신과 같았다. 천지신명이시여 소인의 뜻을 굽어 살피소서. 제5장 개시결정 칼시결定해줘서 진인사대 1000명 주낸시 따이텐밍에 마음으로 기다린 지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 조서가 도착했다. 그것은 마치 군주가 내린 조치과도 같았다. 그날 저녁 민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소식을 전했다. 부인, 이제 우리 가문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추었소.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소. 그의 아내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부의 결단이 가히 칭찬할 만하옵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아이들이 그대의 든든한 후원이 되어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제6장 변제의 결전 쾌진. 개인회생이 시작된 후 민수는 마치 유비가 삼고초려로 얻은 제갈량의 계책을 따르듯 법원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했다.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마치 관우가 오관참전, 오관잠정을 하는 것과 같은 결연한 의지가 필요했다. 그의 삶은 단출해졌으나 마음은 오히려 더 굳건해졌다. 민수는 과거 관우가 적진에 포위되었을 때도 결코 굴하지 않고 홀로 수천의 적을 상대로 싸운 것처럼 홀로 채무의 산을 맞서 싸웠다.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승리를 위한 것이니. 제7장 동료들의 의형제 이숑디. 소방서에서는 민수의 상황을 알게 된 동료들이 그를 도왔다.
마치 도원결이 더웬 계기를 맺은 형제들처럼 그들은 민수에게 번갈아 식사를 대접하고 초과 근무의 기회를 양보했다. 특히 지우는 민수가 절망에 빠질 때마다 조자룡, 저즈롱, 이 유비의 아들 유선을 구하듯 민수의 마음을 구해주었다. 민수여, 그대는 혼자가 아니오. 우리는 도원에서 맹세한 형제와 같으니 서로의 어려움은 곧 나의 어려움이요. 제8장 대참도 나잠더. 세월이 흘러 민수의 변제 계획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마지막 변제금을 납부하는 날, 그는 마치 관우가 화용도에서 조조를 놓아준 것처럼 옛 채무에 대한 모든 원한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이제 모든 인연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리라. 이제 모든 인연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리라.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그날, 민수는 마치 유비가 마침내 촉한 슈안을 세운 것과 같은 감격을 느꼈다. 제9장 제기의 봄바람 개인회생을 마친 민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거울 삼아 더욱 현명하게 가정 경제를 운영했고 소방서에서도 그의 직무에 더욱 충실했다. 어느 날 민수는 한 대형 화재 현장에서 놀라운 용맹을 발휘해 어린아이를 구출했다. 그 소식은 삼국지의 영웅담처럼 고을 전체에 퍼졌고 그는 마침내 소방서의 지휘관으로 승진했다. 승진 축하연에서 지우는 민수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다. 형제여, 그대는 진정한 영웅이여. 채무의 산과 화마와의 전쟁, 두 개의 전장에서 모두 승리한 위대한 장수로서 제10장 지혜로운 후견인 세월이 더 흘러 민수는 이제 소방서의 원로가 되었다. 그는 종종 젊은 소방관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곤 했다. 채무는 적군과 같으니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느니라. 도망치면 그 적은 더욱 강해지나니 지혜롭게 맞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민수의 가르침은 삼국지의 병법서처럼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고 그의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나라를 구하는 것과 자신을 구하는 것은 다르지 않으니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우고 나서야 타인을 구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무사히 천하태평, 텐샤 타이핑을 위하여. 종장 천하태평, 텐샤 타이핑. 민수의 이야기는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엮어져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그의 삶은 마치 조조, 유비, 송건이 천하를 위해 분투했던 것처럼 자신의 작은 천하를 지키기 위한 분투의 역사였다. 옛 현인이 말했듯 천하대세 텐샤 다시는 분하비에 푼허리 하는 것이니 순리에 따라 때로는 물러서고 때로는 나아가야 한다. 민수는 이제 그 진리를 깨달은 현명한 장수로서 그의 소방서는 화마로부터 고을을 지키는 요새가 되었고 그의 가정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작은 천하가 되었다. 이처럼 비록 작은 관리였으나 큰 뜻을 품고 어려움을 이겨낸 민수의 개인 회생기는 후세의 길이 전해지게 되었다.